평화로운 동물병원. 뭐가 번쩍해서 쓰러진 것 같긴 한데. 숙취에 오져 보이는 한지민, 아니 수의사 예분이 양아. 자신의 고양이를 들어올리던 그때 양이야. 아주 오래전 예분을 집사로 간택했던 고양이의 기억이 이제부터 언니랑 같이 살자. 양이의 시점으로 생생히 재생됩니다. 뭐야 방금? 허나 다시 한번 만져보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엉덩이를 터치하자 또다시 읽히는 양이의 기억. 이어서 여기서 뭐해? 강아지의 기억까지 정확하게 읽혔죠. 나 어디 아픈가 봐. 심지어 예분아, 아예. 이거 이모 줘라. 아예. 다 봤죠? 생선의 기억까지 이거 알리총각이 잡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정확도 58,000%로 읽히는 지리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직 엉덩이를 만져야만 능력이 발동한다는 것이었죠. 연병 계속 보여.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체크해보러 가는데 그냥 이유 없이 막 만지면 빼박 변태지. 준법 정신을 지키고자 그냥 패스하려던 그 순간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소매치기를 발견한다. 그렇게 신이 주신 기회다. 기회를 틈타 터치해보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읽히다 말아버리고 다시. 이에 2차 시도를 하던 그때 다 봤죠? 경찰서로 직행하게 되죠. 따라와. 정말 오해시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소매치기인지 아닌지 보려고. 근데 엉덩이를 왜 만져? 진짜 이유를 말해봤자 안 믿어줄 게 뻔했기에 증거 있어요? 뻔뻔 모드를 원하는데 내가 만졌다는 증거 있냐고요? 아니 증거도 없이요? 사람이 이렇게 잡아다가 철두철미 세계 챔피언이었죠. 채우실만 했네요. 제가 그럼 결국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대로 제가 사실은 초능력자입니다. 고백한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지리는 병마다 코믹 수사극 드라마 입학에 바로 시작합니다. 18년 전 전속력으로 뛰고 있는 한 여고생. 어린 시절이 예분이었죠. 그녀의 목적지는 어느 방파제. 그곳에선 침수된 차량 한 대가 인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익사한 여성의 시체가 예분의 어머니가 발견되었죠. 그렇게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예분은 유일하게 남은 가족 외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새 보금자를 맡게 된 예분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미친듯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꿈에 그리던 수의학과에 당당히 입학하게 됩니다. 이모, 내가 이 병원 제대로 키울 거고 이모들 진짜 허강시켜줄게. 그렇게 15년 후 예분의 희망찬 포부는 현실이 되어 있었죠. 봉 원장님. 하지만 거긴 제가 안 간다고 했죠, 정 선생님. 개냥이 전문인 그녀의 희망사항은 이 소 진료를 잡아오시나요? 시골 깡촌인 이 충남 무진에선 소는 펫이 아니라 가축인 거 모르세요? 허황된 꿈에 불과했고 소랑 돼지랑 안 볼 때도 손님은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현재는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빨리 가. 늦었어. 결국 방도가 없던 예부는 손호님 출장 진료를 나서게 되는데 잠시 후 그녀가 진료를 나간 곳으로 다수의 경찰 차량이 도착합니다. 빨리 뛰어. 그리고 연장은 여기. 때뜸 연장을 챙긴 채 선봉에선 이 형사의 정체는 불과 몇 시간 전 서울에서 좌천당해 무진으로 첫 발을 내딘 광수대의 베테랑 형사 장렬이었죠. 심지어 그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출된 지 정확히 10초 만에 사건이요. 따라와. 에? 무슨 사건입니까? 강력반에 무슨 사건이요? 강력 사건이지. 강력 사건에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혹시 약 관련 사건이야? 네, 굳이 따지자면은 노련한 광수대의 짬바로 인질은 인질이요? 잡혀 있는 사람 있냐고. 네, 한 명 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 사이즈를 빠르게 파악한 뒤 단단한 각오와 함께 선발대에 나선 장렬이었죠. 허나 그 상대는 서울에선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존재. 나 지금 열받았어. 지리는 한국산 알리스타였습니다. 뭐야 이 자자야 마마고. 그리고 잡혀있던 인질이란 다름 아닌 예분이었죠. 이 유쾌한 반란은 약 사건이라며. 네, 백신 맞다가 소가 놀랐답니다. 평화롭디 평화로운 무진에선 이게 강력 사건입니까? 야, 이 소가 띠댕이로보다 강력한 게 어딨어? 난 아주 간만에 강력 사건만 왔고 손발이 다 떨리는 거뭐. 지리는 강력범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진짜 소 돼지 반이네. 그리고 어쩌다가 여기로 오신 거예요? 무진이 청정평화구역이라는 사실은 한 달 안에 나 서울로 원복할 거거든. 사건들 빨리 해결하고 실적 쌓아서 올라가야지. 흉악범들을 잡아 다시금 서울로의 빠른 복귀를 노리는 장렬에게 있어서 아이고 내비를 잘못 찍었네. 벗어날 수 없는 유배지이자 도망간 소 잡고 고추 도둑 잡아가지고 어디 실적 나오겠냐? 최악의 장소나 다름없었죠. 그날 저녁 나 다시 얘기하는데 이제 죽어도 소는 안 봐. 아침에 대참사로 마음이 확고해진 예분이 우리 병원은 소가 주력인데. 소이콧을 시전 중이던 그때 봉 원장님 58,000번째 축사 손님이 찾아온다. 지금 좀 같이 가보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나 소 무섭다고. 이미 알리공포증에 단단히 지배당한 예분이었기에 야간 진료 따블인 거 몰라? 돈 따위론 설득할 수 없습니다. 돈이 최고였죠. 그렇게 축사에 도착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툭불 한우에게 아니 손우님에게 다가가는데 이름이 뭐예요? 광식이에요. 광식아. 그건 제 이름이요. 이 새끼 뭐야? 야는 금실이야. 그렇게 금실아. 금실의 진찰을 이어가던 그때 유성 중 하나가 순식간에 축사에 떨어지더니 태양권 뺨치는 엄청난 빛이 금실의 몸과 예분의 손에 들어간다. 이어서 정신을 잃었던 예분은 자신의 침대에서 깨어나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기절해 있던 시간은 왕진갑도 쓰러져서 3일 만에 깼어. 3일? 무려 72시간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인트로의 초능력이 발휘됐던 것이었습니다. 나 병원 가야 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확신한 예분은 병원으로 향하지만 아무 이상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존나 건강했죠.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증상이 있으세요? 결국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는데 그 강아지가 간식 놓친 것도 보이고 우럭 있잖아요. 걔가 미끼 무는 것도 보여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정신과 예약 잡아드릴게요. 빼박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층 더 심란해진 예분은 21세기 최첨단 백과사전 유튜브를 검색해보는데 넬라 존스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바로 사이코메트리였는데, 사이코메트리란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이와 관련된 물건 또는 사람을 접촉할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일 혹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환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예분이 현재까지 경험한 증상들과 사이코메트리? 58,000% 일치하는 능력이었죠.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럼 사람도 되는 건가? 다음 타깃이 정해지고 재물이 될 응딩이를 탐색하던 중 인트로의 대참사가 제가 사실은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초능력자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폐영색 패기는 싸늘하다. 평범한 시민입니다. 예분의 꼬리를 그대로 수직하강시켜버린다. 몇 분 뒤 신분 확실하고 도주 의뢰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야. 어찌저찌 구속은 면하게 된 예분인데 당신 후회할 거예요. 협박죄 추가. 죄송합니다. 우디를 할머니 돌고 갈 전환 실력이었죠. 그렇게 귀가하는 길 그녀의 눈에 아주 짜릿한 워딩이 눈에 띈다. 복권이었죠. 이어서 온갖 종류의 복권들과 갓도를 인생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어루만져 보는데 안 되는구나. 안녕히 계세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이거 하나 주세요. 한편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온 예분의 앞에 한 노인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과거 예분의 출근길에 종종 마주치며 우리 집 개가 밥을 안 먹는디 왜 그래요? 늘 반려견의 건강을 염려하던 독거노인이자 걱정되시면 언제 한번 병원 데리고 오세요. 예분의 친절한 권유에도 아니야. 항상 진찰은 받지 않던 특이한 할배였죠. 그는 안녕하세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집 개가 아직도 밥을 안 먹는데요. 여전한 개의 상태 때문에 늦은 시간 병원 앞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김없이 그러지 말고 진료 한번 오세요. 진료를 권하던 예부는 할배가 이러는 이유를 눈치채죠. 마침 그 오늘까지가 저희 병원 행사 기간이라서 그 병원비 안 받고 무료로 진료 받으려요. 그렇게 문 닫기 전에 지금 한번 데리고 와보시는 거 어때요? 선의의 거짓말로 드디어 강아지를 접하게 되는데 얘가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시오. 매우 특이한 증상과 몇 살이에요 지금? 15살이요.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할아버지와 동년배급 노견이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식탐 많던 놈이 며칠째 굶었는데. 하지만 이상이 없다기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증상에 그렇긴 하네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예부는 자신의 능력을 응딩이 터치권을 사용하죠. 그리고 숨겨져 있던 덕구의 기억 속에는 우리 덕구 밥 먹이라고 내가 또 나가야지. 자신을 먹여 살기 위한 할아버지의 분투와 우리 덕구도 밥 먹어야지. 넉넉지 않은 양을 늘 자신에게 거의 다 덜어주는 할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주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덕구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많았나 봐요. 덕구는 어딘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했나 봐요.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 드실 밥도 없는데 자기가 뺏어 먹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요. 죄책감과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덕구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자꾸 잠만 잤나 봐요. 식음을 전폐하며 자기가 빨리 죽어야 할아버지가 고생 안 하시니까요. 주인이 가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아.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디야? 어? 할아버지에게도 내가 덕구의 존재는 너 있으니까 살지. 삶의 이유이자 아마 너 아니면 난 하루 종일 말할 일도 없고 송장처럼 누워만 있을 끼인데 삶의 버팀목, 그리고 나도 늙었는데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황혼길을 함께 걷는 동료이자 나 죽기 며칠 전에 가봐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야 나도 너 보내주고 마음 편히 가지. 그렇게 예분의 초능력 진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처음으로 영 쓸모없는 것 같진 않네. 그 능력에 만족하고 있던 그때 누나. 덕희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남자가 아니 왜 그쪽이 여기 있어요? 누나, 우리 윗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어느새 이웃이 되어 있었죠. 조심해라. 지켜보고 있다. 심지어 근데 이 사람은 왜 계속 나한테 반말이야? 난 범죄자한텐 존댓말 안 하거든. 아직도 예분을 단단히 우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던 장녀를 향하던 예분의 도움의 손길이 그만 그의 빵댕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존이 뺨치던 그의 광수대 시절을 엿보게 되죠. 심지어 누군가를 쫓아가던 그는 네가 왜 여기? 익숙한 얼굴을 발견함과 동시에 처절한 배신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런 변태 새끼가 둘의 오해는 변태 새끼 아주 상습범이구만. 점점 더 쌓여만 가죠. 너 조심해. 다음날 병원에선 덕분에 형님한테 들었는데요. 할아버지의 추천을 받은 새로운 환자가 도착하는데 사료 냄새만 맡아도 침을 질질 흘리던 애가 어느 순간 뚝 끊어버렸죠. 그래요? 곧이어 제가 한번 볼게요. 또다시 엉덩이 터치권을 사용해서 집 구석의 개구멍을 통해 백종원 뺨치는 맛집 투어를 줘줬던 귀여운 댕댕이의 기억을 읽어내죠. 집에 개구멍 있으시죠? 잠시 후 예분의 말이 귀신같이 들어맞음을 확인한 주인에 의해 공동물병원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초대박 문전성시를 하게 됩니다.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 목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야, 얘 혹시 유기견인가요? 전 주인한테 목줄로 학대당한 모양이에요. 상처가 있는 아이니까 목줄 말고 하네스로 바꿔주세요. 정확한 솔루션과 함께 내가 한번 불러도 얘가 안 와요. 아무래도 기가 이상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들의 심경까지 대변해주는 혹시 개무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진의 강영욱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우리 대박 났다. 너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점심시간까지 예약 다 차 있다? 그렇게 능력봉에 한껏 취해있던 그때 안녕하세요. 금실의 주인 광식이 병원을 다시 찾아오죠. 우리 집 소한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축사에 도착한 예부는 전몸살 때문에 아파서 울었네요.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괜찮으세요? 분명 풍성충이었던 광식이 나쁜 탈모길러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은 유성 맞던 날 뭐 이상한 거 없으시오? 자신뿐 아닌 광식 또한 혹시 그럼 아저씨도? 지는요, 요 다리만 만졌다 하면요 자꾸 뭔가가 보여요. 전 엉덩인데?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얻게 된 동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근데 그 머리는 어쩌다가? 탈모의 원인이 사람 마음 아니께 지가 신나가지고 주책맞게 탁 이렇게 만지고 다녔는데 능력 사용에 따르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올라가 빠져버리시오. 지리는 등가교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대 유전은 아니에요. 이것은 화목한 가정을 꿈꾸던 예분에게 있어선 그야말로 지옥 같은 리스크였죠. 원장님, 이어서 큰 힘엔 광식좌에 큰 탈모가 따라요. 지리는 탈모빔 띵어는 머리숱을 지키기 위한 잠정 휴업을 때리게 만들어버린다. 벌 때 바짝 벌어서 너 시집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시집을 못 가게 생겼다고 지금! 이에 당연히 기겁하던 이모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절실한 눈빛으로 호소하는데 그렇지. 의외로 순순히 먹혔죠. 심지어 다음날 병원 문도 안 여는데 더 자지. 아주 서윗한 태도로 우리 오늘 물회 먹으러 가자. 예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까지 대접해주려 합니다. 차도 보내준대. 차까지? 엄청 좋네. 슬슬 싸늘함이 밀려오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나 예분이 타자마자 문을 닫아버리고 이모에게 돈다발까지 쥐어주죠. 원장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예분은 어딘가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마침 식사 시간에 가시죠. 최소 2인육이 주식일 것 같은 점심이요? 지리는 보스의 사내였죠. 그런데 남자가 인도한 곳엔 오직 광어로만 이루어진 진수성찬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져 있습니다. 드세요. 이어서
성의를 생각해서 이 상황에서도 맛만 좀 볼까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예분의 다이스급 먹방이 시작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까지 합류하죠. 심지어 용종현? 아주 익숙한 얼굴 선배. 수의대 후배 종혁을 만나게 됩니다. 선배. 그리고 여기 어딘지 모르고 오셨어요? 드디어 밝혀지는 이곳의 정체는 다름 아닌 광어 양식장이었죠. 우리 애기들한테 백신 주사 잘 놔주면 되는데요. 그녀는 광어 예방 접종에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몇 마리야? 접종을 맞춰야 하는 광어의 수가 만 마리쯤 된댔나? 쌈느절이었죠. 만 마리? 이대로 가다간 만 마리만 찌면 머리 다 빠지겠는데? 빼박 탈모로 파티였습니다. 종혁아, 때문에 광어는 엉덩이가 어디니? 지린 TMI 질문을 조지는데 복강이 이쪽이니까 등은 이쪽? 그러면은 엉덩이는 한 이쯤? 그걸 또 친절히 대답해주는 천사 종혁이었죠. 하지만 그 위치를 안다 해도 숙련되지 않은 이에겐 자비가 없는 광어였습니다. 심지어 일보다 더 지옥 같은 것은 또 광어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모두 또 광어네. 오대에서 뺨치는 원푸드 식단만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부록은 없나요? 그렇게 광어 지옥을 견디지 못한 예부는 창고에 놓여진 스쿠버 장비를 챙긴 뒤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실미도 뺨치는 육지로의 탈출을 감행하는데 어디 가요? 10초 만에 들켜버립니다. 산책 좀 하려고요. 이 새끼 뭐야? 그러고요? 산책 좀 하다가 돌파구를 찾을수록 광어나 몇 마리 잡아오려고요. 이게 자연산이랑 양식이랑 얼마나 다른가. 멘트까지 처박히기 시작하죠. 제가 워낙 지적 호기심이 남달라서. 그런데 아 그래요? 이게 먹힙니다. 하지만 이직하고 가면 죽을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용접 탱크요. 예분의 능지에 있었습니다. 같은 산소라 괜찮을라나? 가요. 내 유 앞에까지 데려다 줘. 아니요. 그렇게 그녀는 제 지적 호기심을 자제해 볼게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때 한 전화를 받은 양식장 주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이어서 지금 나가. 심상치 않은 말과 함께 하얀 가루가 담긴 정체불명의 봉투를 거래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 모든 상황을 장렬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무진 공기는 어떠냐? 서울의 광수대 동료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던 그는 여긴 사건이 없어도 너무 없어. 원복할 기회를 잡기 위해 손을 벌리게 되었고 하나 있긴 한데 백 사장이랑 마약 거래하던 테드창 알지? 수원 왕갈비 냄새가 물씬 나는 마약 사건의 위치가 그럼 마지막 행선지가 그쪽이야. 공공루트도 그쪽 근처 아니겠어? 바로 무진이었던 사실을 알게 됐었죠. 야 고맙다. 심지어 근데 이 동네는 횟집이 많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수료차가 많이 다니냐? 동료 덕희의 입을 통해 요 앞에 섬에 광어양식장 있거든요. 형사의 촉을 건드는 이게 전국 팔도로 배달이 되니까는 배달차들이 주장창 댕겨요. 수상한 양식장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와. 그렇게 둘은 빼박 마약 거래로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빙고. 이는 곧바로 무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곧이어 양식장으로 잠입한 장렬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빼박 마약 중독자 같은 몰골의 예분과 뭐야?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주사기였습니다. 이런 약쟁이 새끼가. 네? 변태 또 너냐? 그렇게 둘의 질긴 악연은 또 찰서로 흐르게 되고 이게 뭐요? 그니까 나도 마음이 시끄러. 근데 여기 문형사가 봤대잖여. 뭘 봤다는겨? 계속해서 발뺌하는 피의자에게 장렬은 양식장에서 발견한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들이밀죠. 이래도 자꾸 거짓말 할래? 그런데 가쁜 K조커에 빙의하더니 이게 사료요. 광어 사료. 사료? 이거 먹어보면 될 거 아니오. 사료인지 마약인지. 심지어 직접 트라이해볼 것을 권합니다. 에? 그래? 이에 봅시다. 장렬은 직접 마약 탐지 양치질을 시전해보는데 아주 잇몸 달 컸네. 달 컸어. 그 결과는 풀어드려 마. 허탕이었죠. 하지만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조사하기 전까지는 풀어주는 일 없습니다. 성과를 내고야 말겠다는 아집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채무 수집해. 예분에게 목숨과도 같은 머리 좀 뽑겠습니다. 머리털 수집을 지시합니다. 머리 좀 뽑겠습니다. 아, 안 돼요. 이에 격렬히 저항하던 그녀는 가쁜 숟가락 살인마로 돌변해버리죠. 가만 안 둬. 하지만 결국 목숨 같은 한 가닥을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다 뽑았으니까 이제 보내줘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절대로 안 돼. 자비 없는 장렬에게 구속까지 돼버린다. 저 눈 좀만 붙일게. 하지만 그 와중에도 후배를 챙기던 그때 나만 보겠다 그랬잖아. 나랑만 있겠다 그랬잖아 너. 지금껏 본 적 없던 끔찍한 기억이 선배 예분의 머릿속으로 들어오죠. 왜 그래요? 잠시 후 보호자인 이모가 도착하는데 누가 우리 예분이 잡아놨어? 누구야? 아 왜?
뭐 이모의 아들, 손자, 며느리의 지옥국 국회의원까지 다 오라 그러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의 소원대로 사주만 의원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절친이자 어릴 적부터 예분을 챙겨왔던 주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가오와 자존심에 죽고 사는 장렬은 국회의원 따위에 굴복하지 않았고 안녕하십니까. 권력 앞에선 폴더블이 되는 강약약강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경찰대 우등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출신 무진경찰서 강력계 경위 문장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우리 복례분 양은 압력 그럴 사람 아닌 거 압니다. 우디를 빙의한 장렬에 의해 복례분식 풀어드려. 예분은 바로 풀려나게 되고 야 인마 비켜 가시게. 차에다가도 인쇄를 박는 지린 똥꼬쇼를 마무리로 저놈한테 내일까지 제출하라 그래. 뭘요? 너 잘하는 거 심할써. 심할서 엔딩을 맞이하게 된 장렬이었죠. 잠시 후 감사했습니다. 그래, 또 보자. 귀가하는 종력을 바라보던 예분은 그의 기억 속에서 끔찍하게 학대받던 여성이 떠오른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과거의 기억은 현재가 되어 굴다리로 이어졌죠. 과연 종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드라마 힙하게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갖게 된 수의사와 욕망덩어리 베테랑 형사가 얽히고 설키며 벌이는 코믹 수사극인데요. 기존 사이코메트리 소재의 작품들처럼 그저 평범한 접촉을 통한 능력 발동이 아닌 엉덩이를 터치해야만 기억을 잃게 된다는 코믹하면서도 독특한 소재가 재밌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뻔하게 터지게 만드는 연출과 대사들도 매력적이었고요. 이를 58,000% 살리는 한지민 이민기 배우의 코믹 연기와 케미가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1화는 배경 설명과 이런 능력에 대한 설명 장면이 추가되었다면 2화부터는 그 전개에 시동을 걸었고요. 이제 예분의 능력을 인지하고 첫 협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 3화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드라마 힙하게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